우리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과 산업에 일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가. 인력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 경쟁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까 앞에서 경기 북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얘기하셨는데 경기 북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우리는 굉장히 한탄강 등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적 자원도 중요하고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인프라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버넌스입니다. 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는가.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관광정책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부 지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광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 북부 관광공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을 때 적절한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경쟁력 지표 중에 중요한 것들, 인프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의 브랜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인력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은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세수를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기도 하고 인프라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관광은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 전국에 보면 그런 관광공사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재단들이 있는데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단순히 지방정부의 돈을 받아서 그냥 마케팅에 돈을 쓰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관광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관광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의 목표를 얘기하면 3천만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천만 시대. 저는 너무나 이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3천만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3천만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지역에 분배가 되고 그 관광객들을 지역에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중에 질적 성장이라는 것도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지역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소멸 지역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방문자 경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해답을 아까 앞에서 우리 권신일 박사님께서 경기 북부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번 선거 때도 이런 내용들이 꼭 공약에 포함되고 또 우리 포천이 그런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제가 포천에 온 지 28년 됐거든요. 근데 양복 입고 좀 이렇게 있는데 좀 떨리고요. 그래서 이 앞에 바라보고 하려고 와서 있었는데 자리가 옮겨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허브 아일랜드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천 허브 아일랜드 대표 임옥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28년 전에 3일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3,000평 그 땅 산을 입야를 사가지고 그러고 들어와서 산소짜리를 만드는 게 허브 아일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128개 필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128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고 28년 만에 그래서 13만 평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그 땅을 샀으니까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매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고객이 1년 동안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오면은 뭐 화장실이 없다, 뭐 식당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토탈 그 불만을 일단은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제일 부족한 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고객들이 지은 거예요. 허브 아일랜드는. 그래서 뭐 어수선하다, 뭐가 안 돼 있다 이러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땅을 먼저 구입한 것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걸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어지는 대로 또 땅을 사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그게 고객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그것을 해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채워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이 28동이 있습니다. 매년 한 동씩 지어서.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수도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을 때는 직원들 이제 158명. 그래가지고 저기 상도 받았어요. 대통령상 그 고용 창출. 그래가지고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강강 백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호에 처음에 포천시에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전국에 100개를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포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천 허브 아일랜드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윌리스라는 호텔이나 식사 부분은 이제 저기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리고 좋은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 뭐죠? 그 대한항공 이런데 이제 그 나가고 그랬어요. 홍보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되게 펜션이 되게 유명합니다. 특별하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맛도 이제 그 경기도에서 마덴 멋집이라 그래가지고 3,000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특수한 맛, 허브로 만든 특수한 돈가스하고 비빔밥이 꽃 비빔밥이 10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그 관광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다 받았어요. 정말 포천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여기 와서 또 건강을 3일밖에 이제 못 산다 그랬는데 공기가 좋고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산천 초목이 정말 좋아서 자연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은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관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20개 정도의 이제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 전에는 100만 명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하면서 한 30만 명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그러니까 20년 시작해서 한 17년, 15년까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아너 소사이어트 그 포천 1호예요. 그러니까 1억 기부 이제 개인 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또 이제 장학재단도 이제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당해서 금방 이제 흐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5년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20 몇 개가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20동이죠. 20동 이상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이제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관광업으로서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더 받을 게 없는 걸 정도로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특허만 해도 뭐 9개 받고 자연 그 저기 치유 그것까지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개발도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와서 이제 직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나가니까 28년인데 평균이 20년에서 25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이 52억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52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4억 남았습니다. 48억 되고. 근데 이런 상황이 저희가 그동안 퇴직 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가니까 퇴직금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들어와도 괜찮은데 시원찮은데 나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겨나갈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찾아야 돼. 하면 된다. 뭐 옛날에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땅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뭐 집도 많이 적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뭐 하니까는 이건 불평할 수가 없고 이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새로 하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자료까지 이런 거 저 아까 이런 PPT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딱 특혜, 개인이다.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끝이야. 여기 계신 이제 시에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제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개인.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요번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개인의 한계를 넘었구나.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용도 그렇지만 규모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가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유물관이 15개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했을 때 이제 특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저는 요번에 이제 여기 경기 북부 관광공사가 저하고 허브 아일랜드 플러스를 해서 공공기관의 비슷한 부분을 해서 개인이 아닌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언가 뭐가 생겼든 어쨌든지 뭐 그게 구조가 저는 정책은 모르니까 하여튼간에 이런 거를 하려고 했을 때 더 크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관광공사는 관이니까 거기다가 허브 아일랜드가 이렇게 개인이 했으니까 근데 허브 아일랜드도 이만큼 됐으니까 저도 이게 허브 아일랜드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5년 전부터 포천자 앞에 꼭 붙입니다. 포천으로 이제 옛날에는 허브 아일랜드였는데 포천 허브 아일랜드. 박물관도 제가 포천 허브 그러니까 아일랜드 박물관, 식물 박물관으로 할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다 오픈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포천시 저기한테도 다 같이 함께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또 한다 그러면 또 막힐 거예요. 개인을 왜? 특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풀어가려면 관광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28년 됐는데 수원까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경기 지금 관광공사가 거기 수원에 어디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거 갔다 오면 하루예요. 그리고 그거 뭐 뜬금없이 가가지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제가 이제 그거 삼아서 했다면 허브 아일랜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멀어서 소통이 안 돼요. 정말 저도 못 가지만 거기서도 못 와요. 관광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허브 아일랜드에 많이 못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30년 하는 동안 이제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려울 때 정말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커져서 안 된다. 이게 특혜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관광공사가 가까운 데 와서 정말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서 나가는 게 그래야 나머지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게 대표로 나왔지만 포천에도 정말 많은 북부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도움받은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이제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차별화. 지금처럼 관광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전체 대한민국을 관광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다 막 꽃 심고 이거 심고 뭐 만들고 똑같이 막 진행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은 1, 2억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1년에 진짜 50억, 10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엎어요. 그리고 또 막 해요. 아니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해서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꽃을 놓든지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했을 때 차별화. 그러니까 저기 허브아일랜드는 그 식물을 하더라도 차별화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식물박물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15개 유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른 데가 그 식물만 심어서 꽃만 보고 가라 이게 아니고 여기는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정말 이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이거를 풀어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필요해요. 이제 그 특별화 여기를 갖다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소통 막 하고 이런 게 여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 돼서 특화를 만들어서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우리 지금 허브아일랜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멀어요. 진짜 멀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인원도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저기 나오셔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니까 좀 낮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떨려가지고 여기 그 정 회장님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봐라. 내가 그 얼굴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업종을 하니까 제 말이 뭔지 정말 이 답답한 것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를 이제 깨쳐 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노화된 거 지금 정말 그동안 해줬었던 분들이 미리 칠을 해주시고 나중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뭐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남은 직원들이 나머지 돈 모아서 이거 가지고 보태 쓰세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조금만 도와주면 힘을 필 것 같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와주시고 이런 게 있어서 가까이 와서 소통도 해주시고 우리 대신 허브아일랜드 대신 공공기관이 되어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 그 시장님한테도 제가 부탁해서 뭐가 있었냐면 갈수록 개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석구석 이런 이제 그 다음이나 뭐 이런데 네이버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개인은 못 올립니다. 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사인을 해야지 올려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축제하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매달렸습니다. 허브아일랜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이 시에서 어떤 부분을 연계해서라도 올려주십시오. 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축제에 올라갑니다. 라벤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개인은 못하게 되는데 정말 그래서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긴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쳐다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가하게 된 전병극입니다. 그 옆에서 우리 허브아일랜드 대표님께서 너무 리얼하게 또 관광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참여했기 때문에 또 뭐 포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관광 이런 공공 관광 공공기관 뭐 설립
뭐 이런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만 저도 보태겠습니다. 제가 일산에 삽니다. 일산에 사는데 한 65km 정도 되더라고요. 65km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삼정 호수 이렇게 또 명성산 이렇게 해서 그 주말에 등산도 많이 하고 그래 하면은 뭐 이쪽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때는 추억도 있고 또 뭔가 이 산정호수라는 그 이미지에 주는 뭐 로망스랄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포천에서 의정부 가는 저 국도가 상당히 밀렸고 그런 기억이 돼서 집에서 늦게 간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오늘은 고속도로로 왔는데 매우 편리하게 이렇게 접근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관광에 되려 그러면은 우선 그 교통수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좋아야 되고 뭐 숙박도 좋아야 되고 다양한 그런 어떤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조금 그 어디든지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 왜 포천을 올 것인가 이런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를 보고 뭐를 느끼고 뭐를 체험하고 뭐를 보려고 이렇게 또 뭐를 먹으려고 이렇게 올 건지 그런 고민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 아일랜드 우리 대표님이 저도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상당히 그 우리 국내 관광 콘텐츠와는 좀 다른 그러한 컨셉이고 그러한 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그 관광객 입장에 봤을 때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조금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수준에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포천에서의 매우 의미 있는 그 관광지, 뭐 소위 어트랙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허브 아일랜드 우리 대표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병목 현상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오늘 그 북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 관광 뭐 공공기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그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보면 행정 단위로 전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허브 아일랜드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수하게 행정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에 관련 조직은 우선 관광에 대한 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마케팅을 해서 골고루 이 찾는 사람들한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개인이나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 그 관광을 마케팅하고 기획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뭐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호주 경우도 얘기했고 호주 관광청 외에 이제 그 주 단위의 그 조직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와 정부와 중앙정부와 주 단위에서의 역할이 되어 있고 연방 정부는 뭐 정책을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지역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호주도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우리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 뭐 그러한 관광 조직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일본의 경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 해서 지역 조직을 해서 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 관광 조직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는 뭐 지역 공사, 지역 관광 공사 이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일본에서의 지역 관광의 어떤 추진체들을 보니까 오사카, 물론 뭐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압도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역 관광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사카 동북 지역의 센다이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그 조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을 보니까 전체적인 지역 관광을 마케팅,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도 보면은 경기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역할을 하실 건데 그런 그 영향이 또 범위가 북부 지역까지는 미치고 못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맞는 콘텐츠와 북부 지역에 맞는 어떤 그 범위에 맞는 그런 기능들, 조직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관광은 뭐 행정이나 행정 조직 위주의 매치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권역별로, 기능별로, 역할별로 이렇게 잘 모아서 그 행정 범위를 넘어서는 또 행정 관청을 넘어서는 그러한 뭐 조직은 지역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협력형 가버넌스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우리 민간 기업, 네. 그죠? 민간 기업, 지역 상인, 주민이 함께 이렇게 그 협업하여 관광 정책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체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오사카 같은 경우 잠깐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에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인지 모르는데 우연히 가서 엑스포를 보려고 갔는데 그 오사카 지역의 관광 그 동선 또 관광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어떻게 도쿄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서 오사카 나름대로의 그런 그 관광 행사를 잘 치르고 있고 오사카 DMO라고 그러죠. DMO 위주로 해서 그 엑스포 참여 관광객들을 이렇게 전국과 연계해서 또 인근 교토나 나라 이런 거 연계해서 충분하게 그 수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 나오면서 그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더 살펴봤는데 오사카의 지방 관광 조직인 뭐 DMO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경기 북부 지역에도 한번 참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직 관련해서 뭐 한번 앞에 우리 권 박사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요. 해외 사례도 비슷합니다. 우리 그 조직이 잘 만들어지고 또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런 사례를 한번 잘 접목시켜야 되고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관광은 행정 단위 또는 행정 조직 단위보다는 권역 단위입니다. 리저널 개념으로 해서 설계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관광의 핵심은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 수가 아니라 체류와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가 왔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머물러야 되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것이 관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허브랜드 휙 둘러보고 허브 아일랜드 휙 둘러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숙박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을 지금 만들어 놓더라도 성과 부분이 아까 발제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거의 행정 조직화되어 있다. 행정 조직. 그래서 뭐 업무 위주에 조금 하고 또 뭐 홍보 취적 사업 위주로 홍보하고 이런 기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 산업과 또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실행 조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마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실에 맞는 뭐 관광 조직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또 중복이네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그 기능 중복 문제, 그 다음에 역할의 명확화 이런 것도 매우 좀 관심 있게 다루어야 이 가버넌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 시장님도 나오시고 또 시군에 관련된 분도 나오신 분도 알고 있는데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하는데 조금 그런 기능 문제, 역할 문제가 조금 다르다,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전제가 중복이 아닌 차별화가 된 북부권의 관광 조직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행정의 분산이 아닌 역할을 재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 행정 조직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관광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좀 접근이 되어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찍어서 말씀하신 구조를 만드는 부분 그게 사실은 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이라고 그러고요. 경기도는 관광공사라고 그럽니다. 큰 차이는 재단은 있는 것들 워낙에 서울에는 기존의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접 개발을 하고 마케팅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개발하고 투자를 끌어오고 아까 우리 코버월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워낙 없으니까 없는 걸 좀 가져오고 그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는 공사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북부관광공사는 그런 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자체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도 당연히 민간을 서포팅하는 조직으로 남아야 되는 걸 토대하에 공사는 좀 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이나 또 계획을 세워가고자 하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말씀처럼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관광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주민협의회에서는 핵심이 우리는 이렇게 관광으로 이렇게 풀어야 여러 가지 이득 또 주민의 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제 기본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농어촌 공사에 있고 이제 농어촌 공사가 예외적으로 뭐 그런 관광 산업에 대해서 허락할 경우에는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통제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서로 갈등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갈등이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권한을 정확하게 위임을 하든지 권한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이 지역에 이제 관광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은 만들어질 수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경우에는 그 연초부터 해서 그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유하시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 구조를 가져가면서 하는 게 나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부터 저도 그것이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산을 막아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을 만든 목적이 그 농수 그 물을 확보하는 그 목적이더라고 그렇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부가적으로 이게 이제 물만 가다 놓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주변 개발되고 산책길도 만들고 주위에 뭐 이러니까 관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관리권 또는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물 관리하는 주체랑 또 주민 협의회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주기적이든 매년 하든 이렇게 그 논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뭐 그게 MOU도 한번 채워해 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3시 20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딱 29분이 돼서 조금 지나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이제 그 끝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 한 1분 정도 드리고 마무리 하시는 걸로 지금 앞줄에 계신 분들 막 가고 싶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말씀처럼 그래서 경기북부 관광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수원산 뚫리고 또 앞으로 여기 연천이라든지 이 지역에 포천이 가운데 있으니까 포천을 중심으로 가평이나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 지역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대개는 한 곳만 가서 관광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거기 간 김에 2-3개 정도 이렇게 하는 그 2-3개를 묶어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25년 하셨으니까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공사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년 그 KTX 준공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전라도 그 호남선에 곡성역이 그 여수 순천선 호남선 생기면서 곡성이 굉장히 관광이 쇠퇴한 그런 그 위기를 가평이 곧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곡성의 실패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서울 사람들 대부분 1시간 40분이면 속초 가는데 아니면 춘천 가는데 굳이 중간에 내릴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인 건 틀림없이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 정말 TF를 만들어서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 대안들을 니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대안이나 지원도 내놔라라고 요구도 할 건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